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건입니다. 나의 인물관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1928년부터 2023년 1928년 도쿄 출생, 창가학회 명예회장, 국제창가학회 SGI 회장 역임, 소카대학교, 미국 소카대학교, 소카중고교, 민주음악협회, 도쿄 후지미술관, 동양철학연구소 등을 창립,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평화운동자이자 불교 철학자로서 각국의 석학들과 거듭 대화하여 21세기를 여는 대화, 토인비, 20세기 정신의 교훈, 고르바초프 등 다수의 대담집을 출간, 인간혁명 총 12권, 신간혁명 총 30권, 대도를 걷는다 등 다수의 저작 출간, 하버드대학교, 베이징대학교, 볼로냐대학교 등 학술기관에서 32회 강연, 유엔 평화상, 세계개간시인상 등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화관문화원장 포함 24개국 훈장 수훈, 세계 유수의 대학 학술기관에서 409개의 명예학술 칭호를 받음. 나의 인물관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디의 홍가 실천 5. 톨스토이의 얼굴 17. 대사란한 아소카 29. 운명의 전사 베토벤 41. 승리 빅토르의 사람 위고 53. 인류에 살다간 타고르 65. 노벨의 유산 77. 불멸의 거장 괴테 89. 플라톤과 스승 소크라테스 101.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통찰력 113. 루신의 고뇌와 용기 125, 우주의 리듬가 아인슈타인 137, 휘트먼의 인간 창가 149, 고고한 철학자 데카르트 161, 동서양을 맺은 열정 젊은 알렉산드로스 173, 생명의 탐구자 베르그송 185, 민주주의의 별 링컨 197, 자애로운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209, 주석 220. 나의 인물관 제1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간디의 홍가 실천. 마하트마 간디는 1869년에서 1948년 변호사이자 비폭력 불복종 등을 외친 민족 해방운동 지도자, 위대한 정신이라는 의미의 마하트마 경칭을 부여받음. 1977년 1월 월간 우시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1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간디의 홍가 실천. 내가 인도를 방문한 때는 1961년이었다. 끝없이 광대한 풍토와 영혼을 상기시키는 시간의 발자취가 그곳에 있었다. 현대를 새기는 시간뿐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유구한 겐지스강이 흐르고 여기저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다. 나는 이런 풍경 앞에 서서 별과 태양과 대화하는 시성 타고르의 숨결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인구 증가와 빈곤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보고 간디의 고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호네 간디는 타고르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인도의 대중에게 실로 정신적 지주였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차별 타파라는 현실적 투쟁을 혼으로 추진한 철학자의 실천을 아낌없이 칭송하는 것이리라. 예를 들어 간디의 저항운동 중 하나로 단식이 있다.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계층이 쓸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비참한 이 방법은 그가 선호했던 형태 중 하나이지만 이는 단순한 저항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적의 결점을 찌르면서 동시에 적의 장점과 양심을 뒤흔들기 위해서였다. 상대방에게 생명의 엄숙한 존귀함을 인식시키고 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었다. 철학이 없는 운동은 아무리 첨예하게 보일지라도 얕은 감정의 갈등과 잔혹한 항쟁을 가져오며 덧없는 영화와 공허한 폐허만 남길 것이다. 또 실천을 동반하지 않은 사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여도 현실의 험난한 고난에서 야간, 여우의 한 종류, 야간의 먼 울음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간디의 생애가 위대한 요인 중 하나는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철학의 혼과 그것을 시로 끝내지 않는 행동의 땀이 아름답게 융화된 데 있다고 본다. 간디의 운동은 비폭력에 따른 불복종 저항이다. 그는 폭력에 따른 저항은 희생과 자기 파멸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육식도 그는 간디의 삶과 정반대인 폭력적인 저항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다. 간디의 단식과 행진은 누구라도 절대적인 불복종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했다. 오늘날 핵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힘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간디의 그러한 행보는 분명 무저항 그 자체로 보일 것이다. 아무리 저항해도 유린당할 뿐 아닌가. 허황되고 유치한 저항놀이라고 온갖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간디는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가장 강한 자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간디의 이 투쟁은 1893년 그가 23살 때 변호사 업무를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도중 시작됐다. 차별 대우가 심한 땅에서 청년 변호사는 마차에 올라타다 마부에게 구타당해 떨어질 뻔했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마차의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아 마침내 마차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 인도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됐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쟁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해결하고 인도로 복귀하려던 간디는 출발 전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 해방을 위해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20년간 끈질긴 투쟁을 시작했다. 투옥되기를 4차례, 감옥생활과 단식 투쟁을 하고 농장, 운동의 거점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농장에서 기간지, 인디언 오피니언을 집필하면서 보낸 20년이었다. 적에게는 집요한 압박과 학대를 당하고 과격파에겐 미온적인 타협파로 적시당하면서 때때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인고의 20년이기도 했다. 1914년 승리가 찾아왔다. 머나먼 산과 강을 넘은 끝에 마침내 붙잡은 무지개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국 인도에서 벌인 더 큰 투쟁의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1948년 한 힌두교도가 쏜 세 발의 흉탄에 쓰러지기까지 다시 한번 그의 치열한 투쟁이 시작됐다. 영국 정부의 압박받은 인도 국민의 해방을 위한 싸움은 그가 죽기 한 해 전 인도 독립을 통해 어느 정도 결말을 맞이한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독립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폭풍 아래 간디의 불복종 운동은 한 척의 작은 배에 불과했다. 인도 자체도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시아의 자유 획득을 외치던 그의 시위대도 단 4개월 동안에 1만 명이나 희생됐다. 슬프게도 비폭력은 전쟁과 탄압이란 폭력에 너무나 쉽게 짓밟혔다. 그러나 어쨌든 인도는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1947년 독립을 쟁취했다. 간디는 사람들로부터 인도 민족의 스승이라 불리게 됐다. 그러나 그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빛나는 민족 독립의 그늘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이라는 가장 슬픈 사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훑어본 간디 생애의 발자취다. 그 발자취가 그대로 간디라는 한 사람의 댐데미를 나타내는 것 같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론은 폭력은 악이고 비폭력만이 진리라는 인식에 서 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비폭력 불복종이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폭력은 폭력을 이겼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승리했으나 인도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또 간디 개인의 인생에서는 총탄이란 폭력에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는 유효했고 그때는 무력했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시각은
정확한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그와 같은 견해는 간디에게 비웃음을 살 것이다. 좀 더 인류사를 폭넓게 조망하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통찰해야 하지 않을까? 비폭력 불복종 운동론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대규모 운동으로 이에 대한 탄압도 심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다투기 어려워하다가 마침내는 이성을 잃고 탄압하려는 반발 세력과 벌이는 형용할 수 없는 난전의 연속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고난과 비참 그리고 인내를 요하는 싸움일 것이다. 그러나 무기를 가진 상대에게 무기 없이 이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간디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뚫고 살아났다. 그 격렬한 단식 항전을 통해 그는 죽음 속에서 진리의 검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에게 한 개인의 삶에 집착하는 패도의 이기심은 추호도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바라보는 필사적인 눈은 오만한 권력자를 동요시켰다. 간디가 악법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갈 때마다 온 인도는 숨을 죽이고 그 추위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 지고한 성의가 저항운동에 불을 지펴 폭발적인 파동을 일으켰다. 이런 전례 없는 강인함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됐다. 비폭력 저항을 비웃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온몸으로 전 인민의 방패가 되고자 했던 숭고한 영혼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현대 세계의 지도자 중 실제로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까? 죽음을 입에 담고 비장한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디의 한마디가 지닌 천근의 무게에 비하면 경박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출세의 혈안이 된 권력자는 더 말할 나이도 없다. 그런데도 현실 정치의 무대에 이러한 측은한 무리들이 넘실대는 것은 어찌된 걸까? 무력으로 싸운 영하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혼으로 쟁취한 혁명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에 이글거리는 등불을 계속 켤 것이다. 간디는 인도 땅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세계의 벗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영원이란 시간의 흐름까지도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식 변혁의 물결은 뒷걸음치지 않는다. 일단 깨어난 정신은 더 이상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간디의 혼으로 이룬 평화를 향한 투쟁은 약하고 희미한 한 줄기 빛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지않아 도도한 인간 복권의 운동이 넓혀질 때 희망의 태양빛으로 역사는 틀림없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든 언어, 풍습 등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간디가 나와야 한다.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평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고대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간디에게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계 문명을 무시하려 했고 정책으로도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내가 그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은 후계자가 너무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간디 자신의 삶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간디의 삶은 수도승 그 자체였다. 철저히 육식을 끊었고 생활은 한 점 결점도 없었다. 아내와 잠자리도 끊었다고 한다. 그 정신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간디의 생활 신조가 인도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함께 일종의 답답함을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천재적인 전략가였고 주군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총나라는 위나라에 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이 너무 완벽했고 제자에게도 그러기를 바랐다. 어느 면에서 간디의 완벽주의는 제갈공명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의지가 강한 친구는 간디와 행동을 함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도저히 저렇게는 될 수 없다는 감정을 함께 가졌음에 틀림없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이기심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 그런 대중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반걸음 앞서 걷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인류를 간디처럼 만들 수 있었다면 간디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내 신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성장시킬 것인가, 나이상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가장 간절히 염원하며 후배 육성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약점이 간디의 인생 가치를 결코 낮추지 않는다. 생명을 더없이 존귀하게 여긴 신조는 인간을 진실로 인간이라 부를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토대이고, 그 운동은 인간다운 운동의 첫걸음이었다고 깊이 찬동하고 호소하는 바이다. 동양의 땅에서 자라난 작은 사상의 싹은 언젠가 세계를 뒤덮는 거목이 돼 진정한 인간의 세계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흉탄에 쓰러진 간디의 호는 영원히 인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질 것이다. 1장 간디의 혼과 실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